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키움증권에서 허슬러로 하드워크로 유명하신 우리 이한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많은 담당 섹터 중에 방산을 또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산주 뭐 다 좋은 거 다 합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었고 이제 3, 4월 달 좀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고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고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좀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연휴 동안 환율이 많이 내려왔던데 그러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인도랑 이제 파키스탄 맞네.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또 불거져서.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조금 혼재해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개별 업체의 모멘텀에 좀 의지해서 좀 주가 방향성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를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방산주를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마다 주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그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종목별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 결국 애널리스트 톡톡을 또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갖고 나오신 자료를 보니까 AI들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산에다가 AI까지 결합하면 또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싶은데 글로벌 방산 AI 전쟁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이 AI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까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 간단히 정리했는데 그래서 이 AI 기술들이 굉장히 좀 활용이 많이 됐고 이게 또 실전에서의 이런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특히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G2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방산 업종 내에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내 방산 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이 앞으로 꾸준히 이제 수출을 하려면 이제 글로벌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방산 트렌드가 이런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걸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국내 업체들도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도입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라든지 이게 어떻게 좀 수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면 계속 나갈 겁니다. 네네. AI 그 사례들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AI 사례가 전쟁에서 얼마나 쓰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오차는 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차도 이제 오차가 이제 사실 없을 수 없긴 한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이제 사례들 좀 정리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AI를 적용해서 이 전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이제 전술 프로그램이 이제 GIS 아르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표적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그 식별하면 그 표적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GPS 상에 이렇게 딱 뜨고 그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주변 부대에 이제 공격이나 이런 명령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놔서 이제 짰기 때문에 정찰기 진짜 정찰기네. 러시아가 이제 진출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국력이나 이제 병사의 수 자체의 차이가 엄청 컸었는데 이제 러시아의 초기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배경에는 이런 이제 AI 기술들이 좀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술 프로그램도 활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가장 좀 핫한 종목인 이제 팔란티어,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네. 이제 미군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건 뭐예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적군의 위치 정보나 이제 군수 지원이라든지 뭐 보급 물자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군 운용에 이제 쓰이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 국가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국의 위치를 식별하고 거길 또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 이런 이제 대응 방안까지 좀 짜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 언어 모델 이제 GPT 같은 거 쓰듯이 이제 뭐 GPT 쓸 때 막 이런 거 찾아줘 해서 정리해줘 하면 이게 쭉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용 이제 플랫폼 자체도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이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위성이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돌려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한 번에 쭉 뽑아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어떻게 타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되면 의사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90% 가까이 시간이 좀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좀 활용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전쟁 과정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좀 많이 쌓았습니다. 이제 실제 전쟁 그렇겠네요. 전투와 관련된.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시 이제 AI를 좀 돌리면서 이런 기술들은 더 발전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이제 자잘하게는 이제 형상 인식이나 음성 인식 이런 AI 기술들도 활용이 됐고, 뭐 형상 인식이라고 하면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달려서 물체의 이런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더 고도화되면 이제 찍은 이제 카메라 사진만으로도 이게 어느 장비이고 어느 품목이고 어느 군대에서 활용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자동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림도 있군요. 네, 그림 자료인데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자율 공격 드론이고, 이 드론에 이런 카메라를 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군 장비를 식별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빨간 네모가 뜨는데 이 네모에 이제 뭐 이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무기 체계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같이 이제 표시가 저기에 됩니다. 뭐가 그래서,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적군 장비도 식별하고 최종적으로 공격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AI 기관총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게 적군이랑 아군까지 식별을 하고 자동으로 조준까지 됩니다. 와, 무섭다. 이게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최소화하는 게 이제 과제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적군, 그다음에 파란색이 아군 요렇게 구별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전투 무장, 뭐 개인 무장이 됐던 이제 이런 전투 무장에 있어서도 이런 AI 보조 장치들이 다 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 뭐 계속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니 이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이기지 AI를? 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가 항상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이제 인류 문명이 후퇴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쌓아놨던 게 막 많이 무너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약적으로 되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전하는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 과정에서 많이 발전하고, 특히 뭐 무기에 적용되는 기술이 이제 일반에도 적용되면서 그렇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뭐 쉬운 사례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례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서 이번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이 정말 어마무시한 방대한 데이터를 쌓았겠구나 싶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AI가 미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에 또 하나 더 찾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중국과 사실 미국이 이 AI를 두고 경쟁하는 게 비단 그런 반도체 산업에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방산까지도 확장돼서,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방산에 적용하고 상대를 이제 어쨌든 이 국방력으로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방력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국방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그 방법 중에 일환으로 AI의 이런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별개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 방산 시장에서 이제 엔가드라고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보잉이 이제 사업을 개발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AI 기술이 좀 탑재된 이런 공중 쪽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유인 전투기도 있지만 결국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무인 체계들을 활용해서 이 하나의 전투 체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국내 업체들도 그런 비슷하게 이제 뭐 지상이나 해양이나 공중 쪽으로 무인 전투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AI를 도입하는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좀 이제 꾸준히 이제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업체들이 이제 이미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지금에야 우리 K방산이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뭐 가성비도 있고 그래서 해외 어필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AI 결합한 미국 방산업체들이랑 이게 비견이 되나? 싸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AI 방산 어디까지 기술력이 좀 진행이 됐나요? 우선 뭐 말씀하신 게 이제 한 2-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 어느 정도까지 봐주시면, 저장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이제 AI 기술을 이제 2023년에 국방혁신 4.0 발표하면서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쪽에 방위 산업 내에서 이제 AI 기반 이제 뭐 과학기술 강군 뭐 육성을 목표로 이제 이런 이제 슬로건을 좀 내걸었고, 그래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 국방 AI 기능이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발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식지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인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까지 나아갈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그 판단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대응으로 이어지는 이런 결심까지도 나아가는, 이 기능이 다 포함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포함될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기술력 수준을 보면 국내도 지금 이제 여러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고, 이 AI에 대한 이제 투자들도 좀 하고 있는 있죠.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다만 뭐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좀 격차는 있지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산 분야 쪽에서 AI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영상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 같은 이제 언어 인식 기반 정도의 기술은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가 1년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인식지능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접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임무를 계획해서 이제 할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유무인 제어까지 나아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 격차가 한 2-3년 정도는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된 연구 과제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제 점차 이제 계속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방산업체들의 뭐 AI 어떤 사업 한다 이런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뭐 팔란티어랑 MOU도 맺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제 사업들 관련해서도 더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특히 방산 쪽으로 AI가 결부되면, 안 그래도 AI 데이터가 중요한데 방산까지 결합이 되면 더 안 줄 것 같거든요. 그 뭐 팔란티어가 확보한 데이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본인들이 독점을 해서 더 세계적으로 좀 더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그거 쓰면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확실히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돈도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오히려 이 기술 격차를 많이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자생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면 그럼 또 그 안에서 투자 매력도를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그 방산업종과 AI 섹터의 결합에서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떤 사업들이 좀 앞으로 진행될지에 네.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감시 정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휘 통제 관련된 이런 AI 발전 중장기 로드맵이 우선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도 이제 중장기 로드맵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장기 로드맵 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요거 47페이지 요거 장표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방산 AI 이 사업 추진 현황이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각자 이제 AI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묶어서 이제 지상 쪽은 에어로스페이스랑 로템이 이제 지상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공중 관련해서는 이제 카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이제 전투기나 뭐 헬기 그렇겠죠. 플랫폼 다 가지고 있고 뭐 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쪽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주도적으로 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감시 정찰 체계 쪽이나 이 통신 시스템 그다음에 드론 쪽 관련해서는 이제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 영역이다 보니 이쪽을 맡아서 이제 AI를 붙이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크게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AI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 이제 둘 다 이제 각자 개발한 모델이 있어서 어떤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 이 AI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지상 쪽에 그 유무인 복합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우선 이제 국군 쪽에서 좀 활용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인 이제 엔가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제 로드맵을 좀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네, 요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35페이지인가요? 네. 요거네요. 네, 그래서 이 6세대 전투기라고 하면은 이제 5세대까지가 이제 4세대가 이제 초음속이었고 5세대가 이제 스텔스로 넘어갔고 6세대는 이제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유무인 쪽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이 6세대 전투기를 하면서 이 지금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KF-21을 기반으로 여기에 이제 무인기와 이제 위성 시스템까지 단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목표인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무인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AI 파일럿까지도 이제 조종 보조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 파일럿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카이가 하고 있는 이제 6세대 개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KF-21의 수출 가능성도 좀 높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상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AI 자동차였나요? 네.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6세대 전투기니까 당연히 AI 들어가서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판로를 좀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시스템까지 발전을 한다면 추론하고 이제 시스템 구축까지 한다면 한화 시스템과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네. 좀 넓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 관련해서 6세대에 있어서? 6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이 뭐 지상 쪽이나 해양 쪽 대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공중 쪽이 조금 더 체계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게 있다 보니 오. 카이 같은 경우가 조금 AI 도입에 있어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전투기 만들 때 애초에 AI를 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좀 고도화돼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AI 들어가면 훨씬 더 이게 좀 잘 수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탑픽이 한국항공우주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제 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에 뭐 지분 투자도 좀 했고, 그래서 뭐 관련해서 사업 협력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파일럿 개발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체 역량 외에도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가시적으로 좀 빠르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후순위는 그러면 뭐 비슷한가요? 다른 종목? 이 종목별 대응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후순위로는 이제 사실 다 지금은 이제 뭐 누가 좀 뚜렷하게 뭐 이쪽에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간다 그건 이런 아직 부분은 아니구나. 없긴 한데 네. 넥스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무인 수상정 사업을 수주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유무인 복합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될 여지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된 사업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방산주 개별적인 종목별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AI가 들어온다면 뭔가 좀 트렌드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종목별로. 그동안 조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그동안 많이 주력이셨을 텐데 아마 뭐 탑픽이셨을 거예요. 아마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한 방산 AI의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